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대통령의 날로 휴장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핫스탁이라고 오늘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엔비디아입니다. AI 찐 수혜주라고 많은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유일한 약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실적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GPU 업황 자체가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살짝 고개를 숙인 모습도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냉정히 보면 실적 자체는 이번에 큰 기대할 게 없어 그렇겠죠.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강했죠. 반도체 우리가 대표 주자를 한 15개 정도로 모아놓고 리스트를 해보면 네. 작년에 저점이죠. 작년 저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9월 말 특히 4분기 이후에 주가 회복 기간을 보면 1등으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반등한 게 엔비디아고요. 2등이 ASML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반등한 것은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자체가 아직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우리가 좀 걱정할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한 랠리를 올해 그리고 작년 4분기 이후 끌고 가는 것은 역시 챗 GPT로부터 시작된 2023년의 한마디로 밈이죠. 네. AI가 시장의 한복판에 바로 이것이 있는 것이 엔비디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투자 의견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은 없는데요. 최근에 어떤 레포트 중에서 눈에 띄는 거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면 오펜하이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될지 하드 랜딩이 될지 소프트 랜딩이 될지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노 랜딩이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네. 어떤 형태의 경기 둔화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친성 불가침이란 영어 표현까지 쓸 정도로 엔비디아는 탁월하다는 얘기를 오펜하이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견을 제외하면서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올라갔지만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실적이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의 실적, 4분기까지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눈높이를 낮춰놨지만 그거에 대한 실망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펜하이머도 이번 실적 시즌 이후에 주가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것이 일시적일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것은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하고 있겠고요. 또한 뱅크 아메리카에서도 목표 주가를 215달러에서 235달러 올려놨습니다. 다만 DJ 뱅크에서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해서 또 매도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도 목표 주가를 10달러 정도 올려놨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아무리 목표 주가 올려야 하더라도 컨센서스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래의 검은 선은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이 되겠고요. 예.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실선을 보이는 것이 목표 주가의 평균인데요. 목표 주가 평균보다도 지금 위에 상향돼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요. 최고 목표 주가는 320달러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저는 110달러까지 아주 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린 것은 현재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밸류에이션은 이제 실적이 내일 하루 이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12개월간의 과거 실적을 갖고 온 평균 PR이 의미가 있어 보여서 그걸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 PR 차트 보면 현재 최근까지 12개월의 실적, 공개된 실적으로 보면 이 주가는 지금 90배를 넘습니다. 90배를 넘는다는 것은 지금 2008년, 2009년 이후에 거의 최고 수준에 거의 다가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비싼,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 이후 보면 최근 들어서 거의 90배, 100배이기 때문에 이 낮았을 때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배, 23배 때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상관은 없겠으나 주가에 흔들거릴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아시다시피 2월 20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국 시간은 수요일 날 장 마감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네. 주당 이게 예상치는 0.803달러. 그러니까
$80센트가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 매출 같은 경우는 6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서 목요일 아침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확실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목표가도 대부분 상회하고 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 PER이 90배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불가침, 극찬이 나왔습니다.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래도 실적 발표 전후로는 조금 변동성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마음가짐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요. 오토네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의 위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수요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차량의 평균 판가가 상승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4분기 EPS가 무려 6.37달러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공급난이 해소되면서 인도량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에 또 걱정되는 관건은 수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꿈을 그리는 진짜 그 로봇가 다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동차 생산 판매 대수가 전 세계 자동차 신차 판매 대수가 결국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커져. 왜냐하면 직접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으면 언제라도 자기가 차를 그냥 지나가는 걸 타고 다니는데 굳이 자기 차가 있을 필요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도 하는 거지만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구독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어떤 사용료를 얼마 내면 어떤 차를 차종으로 구분해서 타고 다니는 것까지 결국 꿈꾸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꿈꾸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건 뭐 아직 먼 얘기가 되겠고요. 이번 실적만 보면 결국은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5 80센트 정도 예상됐었는데 $6가 넘어섰기 때문에 한 10% 남짓 나왔습니다. 더 나왔기 때문에 깜짝 실적이 맞겠고요. 매출도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토네이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무슨 소비자 제품이나 서비스는 알지만 이렇게 딱 그 자동차 딜러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체감이 안 돼요. 예, 우리나라도 자동차 딜러 하면 수입차는 딱 딜러가 있습니다. 뭐 코롱 오토나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거보다는 대부분 현대차다, 기아차 뭐 매장에서 산다 그런 거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딜러 운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아닌 회사는 그냥 미국에서 보면 그냥 테슬라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제외하고 대부분이 딜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모회사가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딜러를 지역별로 딜러를 주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입 자동차로 강남에 하나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이랑 상관없이 팔지만은요. 그럼 그 분이 우리나라는 뭐 벤츠면 벤츠 하나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양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현대차도 하고요.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 위에 모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도 하고 뭐 BMW도 하고 도요타도 하고 수많은 큰 돈 버는 사람들은 딜러를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판권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 가서 자동차를 부자연스러 하더라도 그 한 패밀리에 돈을 다 갖다 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일단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네이션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를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역별로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출발은 플로리다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미국 전역에 300여 개의 딜러십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플로리다에도 있고 뭐 디트로이트도 있고 이게 수많은 다양한 거가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딜러십이 바로 오토네이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고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그동안 소위 반도체 때문에 수급 때문에 자동차가 딜리버리를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때문에 꾸준하게 회복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일정 수준 늘어난 거,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건 뭐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오토네이션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불을 뿜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핫스탁입니다. 세 번째 핫스탁은 조금 더 생소한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펜스케 오토모티브, 티커는 PAG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소리 없이 강한 주식 8일 연속 상승이라고
기업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자동차 딜러 업체로 일단 검색해보니까 알려져 네네. 있더라고요. 최근에 신고가 경신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오토네이션이 미국에서 제일 큰 저희 딜러라고 보시면 예. 되겠고 여기도 이제 또 하나의 딜러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상장돼 있는 것들이 10개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여긴 특이하게 그럼 딜러샵을 하면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신차도 하고요. 중고차도 같이 하죠. 트레이드인한 자동차를 같이 팝니다. 우리나라도 수입 중고차듯이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AS를 대부분 이제 현대차 직영에서 하고 뭐 협력업체들이 하는데요. 미국은 대표적인 수리를 그 샵에서 같이 합니다. 딜러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수리 AS 시장도 갖고 있고 여기는 특이하게 하나 더 있는 거가 트럭 같은 거 렌트 시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린 이 그림은 펜스키에서 렌탈 트럭인데요. 이게 미국 전역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익숙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굳이 이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당을 계속 올려주는 기업으로 제일 유명한 거가 리얼티 인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리얼티 인컴이 119분기 이번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30년째 배당을 올려줬는데요. 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월 배당 아니라 분기 배당을 하는데요. 2012년부터 꾸준하게 매 분기 배당 올려줍니다. 다만 팬데믹 때 좀 어려웠기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1년 정도 배당 못 줬고 대신에 예. 팬데믹 이후 보면 오히려 배당 인상 속도를 또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1센트 올려주는 걸 5센트, 10센트 올려주고 있거든요. 좋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테슬라만 엔비디아만 보지 마시고 이런 주식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관점에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밤에 강했던 종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하고 봐야 되는 하스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그리고 자동차 딜러 관련 기업 오토네이션, 펜스케 오토모티브까지 특히나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뒤로 하고 오늘의 이항영 위원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 많죠?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종목 선택 기준은 굉장히 표현이 쉬워 보이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어떤 네. 기준이 있을까요? 앞서도 이제 배당 관련된 펜스키 오토모티브 그룹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 주식이나 여러분들이 뭐 인생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거에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연봉을 올해 얼마 준다 하더라도요. 네.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회사는 연봉 한 번 들어가면 10년 동안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좀 어려우면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속상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근데 물어보니까 선배들이나 주위에 보니까 이 회사는 꾸준하게 월 연봉을 인상해 주더라. 네.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라 5년, 10년 꾸준히 했다 그러면 일단 믿음이 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봉을 따지듯이 기업을 따질 때도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거 한번 따져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배당 투자하면 많은 분들이 배당 수익률을 따집니다. 예.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현재 배당금 예상금을 주가로 나눈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AT&T 같은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 루멘 테크놀로지 같은 것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두 개의 주식은 특징은 꾸준하게 주가가 꾸준하게 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큰 재미가 없고 성장도 없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배당 올려줘봤자 주가 내려보니까 이게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맞아요. 주가 내려보니까 주가 꾸준히 내려가는 겁니다. 루멘 테크놀로지가 항상 최고 배당으로 많이 나왔던 S&P 500 주식인데 결국 작년에 배당을 중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부 책이나 일부 많은 분들이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리스트하면 저런 게 탑에 있거든요. 숫자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연봉을 계속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보다는 연봉을 계속 올려주는 역시 배당을 계속 올려주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서 먼저 좀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멘 테크놀로지스와 AT&T는 오히려 약간은 조금 골라내야 될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 새로 막 생기는 새로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연봉을 인상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4, 5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이 어려운 이런 벤처 시장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알 수 없죠. 그럼 이제 네.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죠. 그럼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회사 업력이 오래됐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게 정말 버틸 수 있는지 버틸고 네네. 오랫동안 약속을 지켰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잠깐 리얼티 인컴을 얘기했는데요. 이번 때에도 발표했는데요. 119 분기 연속 그것도 월급을 올려줍니다. 월 배당으로 3개월마다 올려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약간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 좀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코카콜라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여러분들이 콜라 값이 얼마 올라간지도 모른 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 코카콜라도 이번에 지난주에 배당을 인상했는데요. 무려 61년 연속 배당을 했습니다. 61년.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61살이 안 되신 분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이거 배당 올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올려줬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예. 그런 거에 되겠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가 발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스코는 음식 기자재를 배달하는 것 시스코인데요. 네. 이 회사 역시 53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낭패 볼 일은 없다. 물론 주가가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 그런 것만 갖고 가기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시장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미 작년, 재작년에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네. 주식은 배분할 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그런 배당을 진짜 많이 올려준 것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제가 리스트를 하나 여러분들 좋습니다. 표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예. 최근 5년 동안에요. 최근 5년 동안 배당을 얼마나 올렸냐면 100%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 5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뭐 진급이랑 상관없이요. 네. 배당 연봉을 100% 올려준 게 월급이 2배 된 거죠. 월급이 2배 됐다는 것은 이 정도 어느 정도냐면 연평균 15% 정도 올려준 겁니다. 15에서 뭐 그 정도 16% 정도 올려야지 더블이 되는데요. 바로 이 기업들의 리스트가 진짜 최근에 5년 동안에 100%나 올려준 기업이 되겠고요. 여기 대표적인 것은 일랄릴리라는 제약사 같은 경우. 예. 우리가 저희가 어저께 디어란 거를 얘기해 드렸지만 디어 같은 거나 농기계를 파는 그런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게 트랙터 서플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트랙터 서플라이 그리고 달러 제너럴 우리가 다이소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배당을 최근 5년 동안 2배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지럽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베이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보면서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항영의 월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